일단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근데 쌤이 어려운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볼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 딱 그 느낌이지 않아? 그러니까 아니 대수나 이제까지 있었던 공통수학 같은 경우는 그냥 뭐라도 풀거리가 있는데 확률과 통계는 이걸 뭘 풀 게 없는 딱 그런 느낌이잖아.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네가 지금 갖고 있는 독해가 사실 좀 아쉬워서라고 생각을 하거든. 자, 우리는 일단은 경우의 수 파트 부분은 내용에 대한 전달보다는 조금 문제풀이 위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거 바탕으로 일단 한번 쌓을 거야. 자, 학생이 몇 명이 있어? 5명의 학생 A, B, C, D가 있는데 여기 축구부가 있고 여기 야구부가 있고 여기 육상부가 있어. 어려운 얘기 아니지? 그리고 이제 알파벳이 대문자로 나와 있지만 A, B, C, D, E 이렇게 5명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보시면 것 같고, 자 이렇게 한번 보자. 자 일단 A와 그때 한 곳에 지원을 하는 거야, 한 명당, 그치? A와 B가 같은 부에 지원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봐. 어? 축구에 얘네 움직일 수 있어, 선생님. 축구에 A, B 또 야구에 야구에 누구? C 좋아, 그리고 또 D도 야구부 또 육상에 육상에 E 됐지? 또 이거 말고 그럼 다른 거 한번 얘기해봐. 야구에 여기 야구에 A, B가 들어가서 또 근데 야구에 A, B, C가 같이 들어가는 건 안 될까? 되지. 그리고 D는 그럼 어디로 가볼까? 축구부죠? E가 여기 같이 있으면 안 될까? 이게 다야. 이거를 다 체계적으로 이런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몇 개인지 세는 거야. 근데 이 문제를 읽어봤더니 특징은 승현아, 이 문제의 특징은 딱 이런 느낌이지 않냐는 거야. A, B는 같은 곳으로 가야 되지. 그럼 A, B가 잘 들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야? 같이 갈 수 있는 곳이. 쌤이 물어봤지, 봐봐. 생각만 잘 생각해. 숫자를 대답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 A, B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야? 축구 또 육상 그렇게 몇 군데인 거야? 자 지금 봐봐. 아니 똑같이 세 개라고 해놓고서 왜 저렇게 얘기해?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정상이야. 자 잘 들어야 돼. A, B가 이동하는 경우는 A, B가 이동하는 경우의 수가 결국은 축구를 갈 거냐 야구를 갈 거냐 육상을 갈 거냐. 그래서 세 가지라고 생각해야 돼. 오케이? 글이 먼저야. 생각이 먼저고. 그러니까 A, B가 어떤 곳에 지원하는 경우가 세 가지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됐지? 그럼 다음 누구 이제 지원해야 돼? C가 가는 곳 생각해 봐야 되겠네. 그럼 C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가지? 세 가지. 왜? 축구, 야구, 육상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니까 C가 갈 수 있는 곳 세 가지. D는? E는? 그러니까 몇 가지인 거야? 경우의 수가 각각이 세 가지니까 정답이 81인 거야. 네가 왜 확통을 어려워하는지 알아? 자꾸 이걸 쳐다봐서 그래. 우리는 이렇게 썼지만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와 얘가 같은 거야.
아니지 않아? 얘는 AB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잖아. 얘는 C가 갈 수 있는, 얘는 D가 갈 수 있는, 얘는 E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됐어? 자, 넘어가 볼게. 자, 이번엔 40번. 숫자가 5개가 있습니다. 0, 1, 2, 3, 4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한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똑같은 걸 선택해도 된다는 얘기지. 맞지? 그렇게 5개를 선택을 해서 5자리를 만들 거래. 그럼 여기 첫 번째 자릿수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 왜? 왜? 자, 그때 그냥 잘 알아듣는데 학교 수업으로 이거 확정 포기하지 마. 어제도 그렇고 아예 그냥 안 돼 있는 게 아닌데?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 혹시 기억나? 중학교 때 안 했어? 고1 때는 했어? 그냥 보고 대답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봐봐. 잘 봐. 중2 때 경우의 수라는 파트를 했었어. 그때가 기억이 나는 건 아니야? 고1 때도 경우의 수를 한 건 알아? 그때가 기억이 나는 것도 아니야? 고1 때 또 왜 갑자기 공부를 하려고 하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드는 거야. 승현아, 쌤이 5월달부터는 어차피 진도를 다시 나가니까 괜찮아. 요 시간을 하니까 내가 4월달 진짜 열심히 빡시게 해줄 테니까 너도 빡시게 해. 그리고 너무 힘들면 얘기해. 중간에 빼줄 테니까. 오케이? 알겠지? 기왕이면 꼭 참고 하고. 지금 오늘 2일인데 진도 좀 속도 낼게. 너 이거 잘 알아. 생각보다 잘 알아듣네. 대신 봐봐. 지금 1대1로 하지. 저게 무슨 뜻이야? 약간 눈치만 줘도 돼. 이렇게 갸우뚱 이렇게 하고 있으면 쌤이 가서 다시 할까? 얘기해 줄 거야. 오케이? 속도 낼게요. 자, 그럼 다음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그럼 그 다음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모든 수가 아니라 짝수가 되고 싶었던 거야. 다시 물어볼게. 맨 마지막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가 됩니다. 곱해주면 되겠지. 여기 150 써있는데 패스할게. 됐지? 자, 이번엔 44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x에서 y로의 함수. 이거 되게 중요한 말 중에 하나야.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묻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기초적인 부분들도 살짝 설명을 해볼게, 승현아. 자, 이렇게 5개의 자, 여기부터 이제 화살을 쏠 거야. 이 화살을 쏘는 대상들을 뭐라고 불러? 승현아, 필기해야 돼. 두 번째 것도 지금 필기가 안 됐어. 이따가 다시 시간 줄게. 여기 있는 모든 x 값을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필기 들어와야 돼. 필기 좀 붙어주는 속도가 빨라야 돼. 여기는 좀 기다릴게요. 그리고 화살을 여기부터 쏠 거거든. 함수라고 하는 체계에서 화살을 쏠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화살을 맞을 예정인 친구들을 뭐라고 부를까? 맞아.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됐어? 그리고 실제로 화살을 맞은 친구를 치역이라고 부를 거야. 됐어? 용어는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알고 있으셔야 돼. 자, 이때 봐봐. 함수의 특징은 정의역에서 쏘는 화살은 무조건 하나씩. 오케이? 그리고 무조건 하나만, 2개를 발사하는 것도 없고 발사를 안 하는 것도 없어. 오케이? 그것만 규칙이야. 그래서 x 하나당 y가 하나씩만 연결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서 그냥 똑같은 게 나갈 수가 없겠지. 자, 그럼 가본다. 함수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1이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5가지인 거야. 그럼 2가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5가지야. 봐봐. 왜 살짝 머뭇거렸어? 4가지로 하려고 했지. 그치? 왜 4가지라는 생각을 해? 5개 중에 하나가 화살을 맞았으니까 하나 카운트를 줄여야 되나? 그게 1대1 함수야. 됐지? 자, 이걸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 함수는 그냥 x 하나당 화살이 하나만 출발해주면 돼.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자, 그럼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 2는 1이 갔던 곳에 같이 똑같이 가도 돼. 됐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5가지. 그 다음 3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몇 가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125가지가 m의 값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됐어요? 이었어? 요 화학학원 이동네야? 화학학원 이동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1대1 함수는 다 달리 뭐야? 화살표가 찜한 거는 못 건드려. 그럼 다시 1이 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5가지. 그럼 2가 갈 수 있는 경우는 4가지. 그 다음 몇 가지? 3가지인 거야. 정리를 했더니 60가지가 되겠고 n의 값이 60가지가 되겠죠. 더해주면 2번이 정답이 되겠지. 괜찮지? 아, 잠깐만. 그때 잘 봐. 공식 하나 소개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필기 잘 해줘. 자, 읽을 때는 n 파이 r이라고 읽고요. 무슨 뜻이냐면은 n 곱하기 쭈루루룩 n을 알게 곱해준 n의 r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중복순열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기호가 요즘은 트렌드라서 일반 문제로 좀 잘 나오는 편이야. 그래서 기호는 어느 정도 습득해놔야 돼. 그래서 일단 안내를 해줬습니다. 됐지?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 자, 개념입니다. 다시 갈게요. 이게 이름 좀 쓸게. 중복순열이라고 적어주면 되고, 중복되는 게 있는 경우의 순열입니다. 자, 여기서 요거 하나를 기억을 해줘야 돼. 개념을 해볼게, 승현아. A, B, C, D 4개의 문자가 있어. 오케이? 이 4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자, 다시 해볼게. 이 4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걸 4개를 모두 다 나열을 할 거야. 그럼 첫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4가지야. 두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그런데 봐봐. 지금은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중복이 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소가 A, B, C, D 4개밖에 없는 거야. 그럼 4개가 있을 때 4개를 사용을 할 거야. 모두 다. 그러면 다음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3가지야. 그 다음 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2가지고 그 다음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바로 4팩토리얼이라고 불러. 들어봤어? 들어봤어? 자,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은 5팩토리얼은 뭐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여기서 하나 질문. 0팩토리얼은 1이야. 이건 약속이야. 알겠지? 약속이야. 0팩토리얼은 1이야. 자, 그러면은 몇 개의 문자가 있건 나열하는 건 할 수 있겠지. 왜냐면은 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지는 이해가 됐지. 그럼 이때에 문자가 몇 개 있어 이번에? 4개 있는데 특이사항이 하나 생겼지. B가 어떻게 돼 있어? 2개. 좀 더 표현을 이렇게 해볼까? B가 겹쳐. 그럼 봐봐.
문자가 분명히 4개가 있는 건 맞는데 그럼 한번 세볼까 일단? 첫 번째 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4가지. 4가지가 맞아 근데? 그럼 첫 번째 올 수 있는 경우가 4가지가 뭐가 있어? 뭐가 오는 거? A가 오는 거 또 몇 가지야? 3가지 이상하지 뭐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와져 있는 중복되는 게 있는 경우에 나열하는 경우의 문제를 보여줄 거예요. 자,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걸 나열을 할 때는 일단은 승현아 현재 요소가 4개잖아. 이 4개를 먼저 나열해. 그럼 뭐가 돼? 4팩토리얼이 되겠지. 근데 지금 이 중에 요소 중에 몇 개가? 2개가 겹치지. 그럼 나눠줄 거야. 2개가 반복되는 만큼이라서 이 팩토리얼을 나눠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럼 한번 그럼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 것 같아? 일단 몇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 그럼 일단 나열해봐. 일단 그걸 했어, 그지? 요거 잘한 거야 일단. 그 다음에 수습을 하는 거야. 근데 B랑 C들이 겹치지. B는 몇 개가 겹쳐? 그래서 나누기 2팩, 팩토리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만 팩이라고 할게. C가 몇 개가 겹쳐? 그래서 몇 개? 3팩토리얼 끝. 이게 뭐라고? 중복되는 게 있는 경우에 나열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자, 챌린지라는 9개의 문자가 있는데 양 끝에다가 L을 놓고 싶대. 그럼 L을 양쪽 끝에다가 놓으면 안쪽에 있는 문자들이 뭐만 남아있나 봤더니 CHAENG이라는 7개의 문자가 있어 지금. 그럼 얘를 나열을 해보자 승현아. 그럼 일단 몇 팩? 7개라고 했었어 일단. 몇 팩? 7팩토리얼이 됐어. 근데 뭐가 겹쳐? 몇 개 겹쳐? 그럼 나누기 뭐 하기로 했어? 2팩 끝. 오케이?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쳐다보고 정리하려고 해줘야 돼. 오케이? 이렇게 그거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넘어가도 되겠지? 너 책 많이 읽니? 책? 너무 단호한 거 아니야? 너무 단호한 거 아니야? 보통 책 많이 좀 고민이라도 하든가 하는데 근데 승환아 생각보다 모르겠어. 이게 쌤도 한번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수업을 하고 어제 대답해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숙달이 아직 안 된 것 뿐인 거지 생각보다 되게 잘 그리고 빠르게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어. 이러면 나 기대치가 올라가는데 기대치가 올라가는데 자꾸 보여줘.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알아. 쌤도 계속 검사를 하겠지만 네가 얘기해주는 게 최고야. 쌤, 보세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런 느낌들이 확통은 많이 나가야 돼. 무서워하지 마. 알겠지? 생각할 거 해보고도 많이 곱씹어서 보시고. 자, 52번입니다. 자, 일단은 한번 보자. 0 그리고 1, 1, 2, 2, 2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의 자연수를 얘기를 하고 싶대. 6자리 자연수를 얘기를 하고 싶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그럼 근데 지금 약간 문제가 발생을 했지. 이걸 다 써서 나열을 할 때 뭐가 문제야? 0이 맨 앞에 오면 안 되지. 그러면 승현이 네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저거 0, 1, 1, 2, 2, 2를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쌤 이 리액션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너 교정했니? 위만 했어? 우리 딸도 교정해야 되는데. 근데
그냥 지금 그 애티튜드를 자꾸 가져야 돼. 쌤은 어제 솔직히 이렇게 쌤이랑 계속 할지 모르니까 나는 근데 뭔가 더 챙겨주고는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너는 곤욕일 수 있잖아. 10시 반까지 못 가는 친구였는데 근데 지금 그런 그게 리미트가 깨진 상황이잖아. 지금 같이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기로 했으니까 자꾸 그렇게 해서 표현해줘. 지금 너무 좋아. 나도 괜히 그러는 게 아니야. 자 다시 어떻게 된다고? 맨 앞에 1이 오는 거야. 또 맨 앞에 2가 오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됐지? 그럼 맨 앞에 1이 오는 경우는 뒤쪽에 올 수 있는 수가 0, 1, 2, 2, 2이지. 이거 5개 나열하는 경우 몇 가지야? 오케이. 자, 그냥 봐봐. 5개 나열하는 경우 몇 가지야? 했을 때 그렇게 딜레이 될 이유가 없어. 오팩토리얼이 5개를 나열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오팩토리얼은 우선 나와야 돼. 근데 5개의 구조는 확인을 해야 돼. 겹치지. 나누기 자, 너 지금 0 때문에 고민하는 거지? 아니야? 0 때문에 고민하는 건 아니야? 오케이. 그럼 오팩 나누기 3패 2가 3개가 겹치잖아. 이해됐어? 자, 그렇게 일단 진행했어. 자, 2가 맨 앞에 오면 어떻게 돼? 0, 하나, 하나, 둘, 둘이야. 다시 물어볼게. 5개 나열하는 경우 몇 가지야? 5팩 나누기 그치 2팩 2팩 됐지? 자 계산하는 거 한번 볼게. 알겠지? 자 근데 여기 방법 2라고 나와있지. 이것까지 해놔야 돼 승현이가. 다시 해볼게요. 자 이 방법 2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다른 거 한 가지 더 할 거야. 여기 됐지? 이건 네가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어. 그치? 너무 좋은 방법이고 너무 좋은 방법이야 승현아. 자 다시 한 번 더 가볼게. 이번에는 다른 방식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이걸 나열을 해볼게. 그럼 어떻게 돼? 6팩 나누기 2팩 3팩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렇게 세면 문제가 발생하지. 왜? 0이 조금 더 자세하게 0이 맨 앞에 있는 경우의 수는 6자리 수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아이디어를 짜보자. 6자리 수에 맨 앞에 0이 있다고 생각을 해버릴게. 차라리 이게 안 되는 경우잖아. 그 안 되는 경우를 빼면 되는 거지 어쨌건. 그러니까 맨 앞에 0이 있는 경우를 세버리자. 그러면은 남은 5개에 1, 2, 2, 2이 남았으니까 얘 나열하는 경우는 일단 5팩 나누기 을 뭐 해주기만 하면 돼? 빼주기만 하면 돼. 이해됐어? 두 가지 방법 다 챙겨야 돼. 됐어요? 너무 좋습니다. 자, 56번 별표 하나 쳐주시고. 자, 이거 좀 어려워. 학교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 이항 정리 끝났어? 끝났어? 급하네. 어차피 독립시행 전까지일 거거든. 조건부 확률까지거나 운 좋으면 조건부 확률 안 나오고 할 텐데 지금 승현이는 자, 아무튼 자 이번엔 봐봐. 모음 A, B, C, D, E, F가 있을 때 모음 뭐를 얘기합니까? 모음 모음은 뭐를 얘기를 해? A, B, C, D, E, F 중에 랑 E 좋아. 이것도 모르나 하고 지금 물어본겨. 일단 자꾸 얘기해주면 되고 좋아. 자 근데 봐봐. 어떻게 풀면 될 것 같았었나 그러면? 그러니까 A와 E는 A가 무조건 왼쪽에 있었으면 좋겠고 E가 그 다음에 있기만 하면 되잖아. 둘은 어디 있는지는 상관이 없고. 그러면은 A와 E가 어떻게 위치하면 될 것 같아? 옆에 그러니까 붙어 있어도 되지만 잘 봐. 이웃한다고 표현을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도 모음은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된 게 맞는 거야.
요거 상황 이해됐어? 됐어? 자, 잘 봐. 바로 할게. 근데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원하는 게 모음은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한다. 즉, 잘 써야 돼.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문제를 푸는 문제풀이 방식을 바로 우리는 스티커 문제라고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스티커 문제라고 표현을 할게. 자, 지금부터 봐봐. A와 E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그래서 이 위에다가 쌤이 뒤가 안 보이게 스티커를 붙일게. 똑같은 스티커를 붙인 거야. 됐을까지? 그럼 이 6개의 문자를 한번 나열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600) 나누기 200. 좋아. 스티커가 똑같으니까 200이 됐어. 됐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승현아,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티커가 돌아다니는 게 있겠지. 대신 스티커가 똑같은 문자라고 정리를 했으니까 같은 자리에서 둘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경우의 수는 없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위치는 명확하게 자리를 잡아주게 맞는 거야, 그치? 그런데 봐봐.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 순서가 A가 무조건 왼쪽에 있어야 된다고 표현을 해줬잖아.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센 200분의 200, 600 나누기 200 있지. 이렇게 나왔잖아. A를 그냥 왼쪽에다가 써버리면 그 경우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해됐어? 받아들일 수 있겠어?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는 나가야 돼. 그래도 오래 걸릴 이야기는 아니라서 괜찮아. 자, 60번입니다. 자, 이번에 뭐를 할 거냐면은 A 지점에서 P 지점을 거쳐 B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일단은 물어볼게. 이것 좀 한번 해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A에서 P로 가는 거. 할 수 있는 거 얘기해봐. 위로 가는 걸 A라고 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걸 B라고 해주면 AA, BB, B를 나열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누기 대체 실수지? 200 곱하기 300 나눠야지. 괜찮아? 한 가지 방법 더 없어? 이걸로는 승부 못 봐. 없어? 자, 볼게. 바로 뭐를 쌤이 얘기하고 싶었냐면은, 잘 봐. 우리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거지. 승현아,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야? 한 가지.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도 한 가지 맞지? 여기까지도 그냥 직선으로 가는 한 가지, 요쪽도 다 한 가지 맞지? 그럼 봐봐. 요 지점에 도착하는 방법은 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을 와주거나 아래에서 올라와주는 방법 두 가지가 존재를 하지.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한 가지였지. 여기까지 오는 방법도 한 가지였지.
근데 오는 방법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거나 이렇게 올라오거나 둘 중 하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둘이 더해주면 몇이야? 2가 되는 거야. 처음 봐? 이것도 들었어? 그럼 다시 한번 여기는 몇 가지? 세 가지. 여기 몇 가지? 네 가지.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여기 몇 가지? 여섯 가지. 여기 몇 가지? 10가지가 돼. 그래서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10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P에서 B로 가는 경우를 한번 세볼게. 그럼 P도 똑같이 P에서 B로 가는 경우는 이렇게 생겼잖아. P에서 B로 가는 경우는 오른쪽과 위쪽은 다 1을 깔아줘. 여기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여기까지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세 가지지. 그래서 곱해주면은 그래서 30가지인 거야. 이것도 수업 시간에 했어? 근데 왜 하나만 돼 있어? 왜 하나만 돼 있어? 이것도 대답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A, 위쪽 오른쪽. 그러니까 지금 되게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올라가는 거를 A, 오른쪽으로 가는 걸 B로 잡는 게 사실 그런 게 지금 안 돼야 하거든. 근데 너무 잘했어 그거를. 그런 거랑 비슷하게 얘도 이제 같은 방법 두 개 다 써줘야 돼. 오케이? 승현아, 너 이거 아예 안 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수학적으로 얘기를 했어? 차라리 이거 조금 어제 그냥 테스트 해봐도 됐었겠구만. 응? 아예 제로는 아닌 것 같지 지금? 근데 빵꾸가 났을 수 있어서 저희는 좀 더 봅시다. 자, 64번 전에 68번 먼저 합시다. 자, 68번은 우리가 지금부터 잘 봐. 이렇게 써져 있어, 그지? 자, 이걸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은 버튼 누르기 문제라고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눈앞에 X 버튼, Y 버튼, Z 버튼이 있어. 오케이? 규칙 1, 제일 중요한 규칙이야. 대신 우리는 버튼을 누르는 횟수를 X, Y, Z라고 했을 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항상 만들어줘야 돼. 지금 보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있지. 그러니까 0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 이렇게 누르지 않아도 되도록 세팅을 해줘야 돼. 이게 첫 번째 약속이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그럼 봐봐. X가 X 버튼을 누르는 횟수야. Y가 Y 버튼을 누르는 횟수야. Z가 Z 버튼을 누르는 횟수야.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은 그걸 합쳐서 몇 번을 누르면 된대? 분명히 잘 봐. 여기 오른쪽에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있지. 그럼 모든 게 설정이 된 거야. 10번을 누르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하나 둘 6번 2번. 안 누를래 5번 5번. 되지다. 이 경우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버튼을 중복해서 눌러도 돼. X 여러 번 눌러도 되지. 그리고 순서가 상관없지. X, Y, X, Y 이렇게 누르는 거랑 X, X, Y, Y 어쨌건 간에 몇 번을 눌렀냐면 나온 거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는 중복을 허락하면서 순서가 상관이 없다고 하여 중복 조합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잘 봐. 이 중요한 거 메인이 있어. 쌤이 왜 버튼 누르기 문제로 바꾸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 버튼 몇 개 중? 3개 중 몇 개를 선택할, 몇 번을 선택할 거야? 버튼을 몇 번 누를 거야?
버튼을 몇 번 누를 거야? 10번. 오케이? 10번을 누를 거야. 근데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연속적으로 눌러도 되고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중복을 허락하면서 순서가 상관이 없으므로 중복 조합을 사용을 하면 되고 가운데 기호는 H를 쓰시면 됩니다. 됐지? 그래서 공식 하나 다시 소개할게. 여기다 따로 써. NHR은 M 플러스 R 빼기 1CR로 바꿔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2C 1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런데 12C 10은 혹시 뭘로 바뀌는지 알고 있어? 12C 10은 12C 2로 바뀌었어요. 이건 기본적인 약속 중에 하나야. 오케이? 됐지? 그리고 12C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야? 12 곱하기 11 나누기 2 곱하기 1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연습할 시간 충분히 줄게. 요거 됐어요? 자, 한 번 더 할 겁니다. 자, 저걸 계산할 수 있겠고 이번에는 뭐를 원하고 있어? 자연수인 해이계수는 B라고 표현을 하지. 그럼 다시 문제 써볼게, 쌤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을 만족을 할 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고 Z도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자연수니까 1 이상이니까 버튼을 누른 횟수가 1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런데 우리는 버튼을 지금 총 몇 번을 눌러야 되는 상황이야? 10번을 눌러야 되는데 우리 아까 약속했던 규칙이 있잖아. 뭐였어? 어떻게 뭐였어? 안 눌러도 되게 해야 돼. 그치? 안 눌러도 되게끔 해줘야 되잖아. 근데 지금 무조건 눌러야 되는 상황이지. 몇 번을 눌러줘야 돼 각각? 한 번. 그럼 어떻게 할까? 미리 눌러놔. 자, 한 번 꾹꾹꾹. 그럼 여기 카운트 0으로 다 돌아가지 않겠어? 됐어 여기까지? 대신 원래 몇 번을 총 눌렀어야 돼. 근데 한 번씩 눌렀으니까 이제 몇 번만 눌러주면 돼. 문제가 바뀌었지. 우리가 원하는 똑같은 문제가 됐지. 됐지?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하러 가볼게. 버튼 몇 개 중? 버튼 몇 개 중? 버튼 몇 개 중? 3개 중 몇 번을 누를 거야? 7번을 누를 거야. 연달아서 눌러도 되고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중복 조합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됐어? 지금 일로 들어가. 그럼 얘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었어? 둘이 더한 다음에 1을 빼주면은 9C7로 정리가 되겠지. 됐어? 뒤쪽으로 앉아도 괜찮아. 9C7까지 됐어. 근데 9C7은 뭐와 같다? 9C7은 9C2와 같다. 그냥 이 수랑 이 수를 더한 게 앞에 숫자가 되면 무조건 괜찮아. 오케이? 그리고 9C2는 어떻게 계산이 된다? 9 곱하기 8 나누기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이 돼. 주야, 먹을 거 먹고 정리하고 있어. 30분에 딱 할게. 이거 일단 하나 더 볼게요. 64번으로 다시 돌아갈게. 쌤이 이걸 왜 순서를 바꿨는지에 대한 이유가 보일 거야. 4명의 학생에게 같은 종류의 볼펜 10자루를 나눠주지. 그치? 그러면은 봐봐. 4명의 학생 A, B, C, D가 있다면 볼펜 10자루를 나눠준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리고 적어도 한 자루씩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여기서 그냥 생각을 해봐. 그럼 결국은 우리는 어차피 볼펜 종류가 똑같으면 얘네들이 그냥 몇 자루 받았는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이 받은 개수를 A, B, C, D라고 했을 때 합한 게 그냥 10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은 문제로 자꾸 바꿨지. 여기까지 됐어? 똑같은 문제로 바꾸는 작업을 할 거야 지금부터. 자꾸 읽어서 그런 문제들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때 여기서 적어도 한 자루씩 받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적어도 한 자루를 받는다는 얘기는 A가 1보다 B가 1보다 C가 1보다 D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표현을 해주는 게 맞지. 근데 우리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걸 인정할 거야? 안 할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이 버튼은 한 번씩 눌러줘서 카운트를 0으로 돌려줄 거고, 그러면 한 번씩 눌렀으니까 카운트를 몇 번으로만 수정해주면 돼? 6번이 된 거야. 됐지 여기까지? 그럼 몇 H 몇이 돼버려? 아 왜 자꾸 10이야? 버튼 개수 4 H 6. 그럼 4H면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일단 둘이 두 수 더해봐 양쪽으로. 몇이야? 빼기 1하면 9C 6이 되는 거야. 9C 6은 뭐가 같다? 9C 3과 같다. 여기까지 돼서 세 번 정도 하니까 지금 괜찮아졌어. 자, 어떻게 계산할 거야? 9C 3은 9부터 3개의 숫자를 내려줘. 9 곱하기 8 곱하기 7. 그리고 3도 밑에서 한 번 더 밑으로 숫자를 내려줘. 3 곱하기 1. 됐을까? 자, 이렇게 일단 69번 한 번 더 볼 거예요.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보다 작다라고 나와져 있지. 그리고 의미하는 정도. 근데 뭔가 비슷한데 우리가 원래 알던 문제가 살짝 아니야, 그치? 근데 어차피 의미 아닌 정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의미 아닌 정수? 그럼 이건 일단 우리 익숙한 걸로 바꾸자. 의미 아니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일단 얘기가 되어 있겠지. 됐어? 됐을까지? 그러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문제를 바꿔볼까? 얘가 4가 되거나 얘가 3이 되거나 얘가 2가 되거나 얘가 1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면 이 5가지 풀면 되는 거 아닐까? 5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세팅해줬으니까 이제 바로 진입하자. 그럼 요 문제 풀어봐. 요거일 때. 안 눌러도 되는 거 세팅됐지? 그럼 몇 H냐? H 4. 다시 그럼 얘는 뭐가 돼? 버튼 3개. 버튼 여기 보는 거야, 서면아. 버튼 보고 3H 3. 다음 여기 다시 3H 2 다음 1 다음 2 됐어. 자, 3H4는 뭐가 돼? 해볼 수 있겠지. 그렇게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밖에 안 하고 있지. 자, 이번에는 아니 뭐 똑같아 보이는데 버튼 누르는 횟수를 몇 번? 두 번, 한 번 얘기를 하고 있네. 두 번 눌러. 한 번 누르면 리셋될 거 아니야? 그럼 몇 번을 더 눌러놓은 거야? 그럼 눌러야 되는 횟수가 몇 번으로 바뀌었어? 6이 되면서 여기가 빡빡빡이 되고 확인이 됐지. 그럼 몇 H냐? H가 그렇게 굳이 늦게 나올 이유가 있을까? 없지? 3H 6이 됐고 좀 더 이겨서 나갈 수 있겠지.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안 빠르지? 자,
두 개만 더 할 거야 성현아. 주희야 채점 다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쌤이 그러니까 질문할 것만 딱 남아 있어 지금. 그럼 그거 만약에 다른 거 할 거 없으면 지난번에 대표 문제 프린트에서 조금 하다가 말았잖아 허수 부분. 그거 좀 더 이어서 조금 하고 있어도 괜찮아. 알겠지? 근데 질문할 거 많아도 돼요? 많은 게 정상 아닐까? 왜 적을 거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 이거 두 문제만 하고서 바로 할게 지금. 선생님 봅시다. 자, 요거 되게 복합적이고 출제율이 좀 높은 편인데, 자 일단은 잘 봐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구간이 있어. 조금 줄였어. 여기 문제랑 똑같지 않아? 자, 그리고 어떻게 쓸 거냐면 이거 써줘. 빈 곳에다가. 그리고 우리는 이때에 이 파란색 줄을 이걸 이해해야 되거든. 지금 결국은 주어진 문제가 x에서의 y로의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1, 2, 3이 들어갈 때 y가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고 화살을 이제 쏠 거야, 그치? 근데 얘가 뜻하는 게 뭔지 받아들여야 돼. 바로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은 여기 정의역에서 어떤 원소가 누가 더 크겠지. 그러면 그 1이 꽂힌 데가 있고 2가 꽂힌 데가 있고 3이 꽂힌 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1, 2가 어차피 xi와 xj가 더 크면은 큰 수가 간 치역이 더 크다고 항상. 자, 이걸 쌤이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 결론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이 뜻인 거야. 요거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말이 이 뜻인 거야. 좀 오래 곱씹어 봤으면 좋겠고 다시 물어봐도 괜찮아 당연히. 오케이? 자, 그럼 봐봐. f의 1보다는 f의 2. 그러니까 f의 1은 x에서의 y의 함수에 대해서 x가 1일 때의 함수값 1이 간 곳이야, 그치? 2가 간 곳이 있을 거고 3이 간 곳이 있겠지. 그 값이 어때? f의 1이 찍힌 데보다는 f의 2가 더 크고 그것보다는 3이 더 크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봐. 1이 어디로 가볼까? 1이 2로 좋아. 그럼 2가 1로 갈 수 있겠어? 그건 안 되지. 얘보다 더 내려가야 되지. 그럼 2가 갈 수 있는 곳은? 5로 갈 수 있겠어 2가? 그럼 2가 갈 수 있는 곳 아무거나? 3 갈게. 그럼 3이 갈 수 있는 곳? 5.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근데 여기서 그냥 잘 봐. 그런데 어려워. 좀 고민을 해보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걸 만족하려면 요걸 만족을 하려면 여기 함수에 써져 있는 이 무슨요? 공역 5개의 원소 중에 여기 공역이 지금 5개가 있지. 이 중에서 우리가 3개만 그냥 선택을 해볼게. 쌤이 아무거나 선택해볼게. 1, 3, 5 선택을 해볼게. 그럼 2는 어차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5, 3은? 1은? 그러니까 잘 봐. 이걸 세려고 했는데
굳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등호가 정리되는 걸 보지 않더라도 공역 화살을 맞는 공역 중 3개만 선택을 하면 화살이 가는 건 정해져 있지 않겠어? 맞지? 근데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3개만 뽑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를 해주는데? 조합. 바로 5개 중에 3개만 순서가 상관없이 뽑아주기만 하면 돼. 그럼 OC3은 다시 한번 뭐와 같아? OC 2와 같고 OC2는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과 같아. 그래서 약분을 해주면 몇 가지야? 이 경우의 정답은 10가지가 되어버려. 여기까지 됐어? 자, 이게 고1 문제야. 중요한 거 잘 들어야 돼. 이거 고1 문제야. 여기다가 하나를 섞을 거야. 그러면 아래 문제가 이렇게 등호가 있는 상태의 요 문제로 바뀌어. 요 문제로. 물론 지금 부등호의 방에 바뀌어 있는데 신경 쓰지 말고 요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을 쌤이 임의로 이렇게 써볼게. 어차피 공부하는 게 지금 필요하니까 좀 겹쳐서 써도 괜찮아. 그럼 다시 본 문제로 되돌아와 볼게. 자, 방금 여기에서 필기해줬던 거는 등호가 포함이 안 되니까 공역 5개 중에 정의역의 개수만큼 선택만 해주면 얘네들이 어차피 누가 더 크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결정돼 있으니까 가는 곳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맞지? 근데 지금 요 문제로 다시 되돌아와서 아래 거를 풀 거예요. 그러면은 x가 1, 2, 3, 4가 되겠고 y 값이 그대로 3, 4, 5, 6, 7, 8이 된 거야 지금. 됐지? 이때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한 번 더 얘기했지만 이번 등호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봐봐. 야, 이번엔 생각을 이렇게 해보자. 승현아, 3, 4, 5, 6, 7, 8이 어쨌건 간에 화살을 맞을 예정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얘네들이 맞는 개수를 앞에부터 A, B, C, D, E, F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은 얘네들이 화살을 맞는 개수의 합이 토탈 몇 개면 돼? 정의역이 지금 몇 개야? 그럼 화살을 몇 개 쏠 수 있어? 그럼 몇 명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합이 4가 되는 거야. 자, 봐봐. 그럼 누가 맞았으면 좋겠어? 아무거나 불러봐. 3, 4, 5, 6, 7, 8 중에 3 좋아. 또? 어? 5 좋아. 근데 5가 2개 맞았다고 해볼게. 그리고 7이 맞았다고 생각을 해볼게. 아니 왜냐면은 연속으로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1이 가는 게 어디로 가? 2는 어디로 가? 3은 어디로 가? 3은 어디로 가? 그래서 아까 부등호가 그냥 기본적으로 나왔을 때는 주어진 공역에서 5 공역 개수에서 정의역의 개수 정도만 세어주면 그냥 화살이 다 꽂힐 수 있는 곳을 정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주어진 이 문제에서는 주어진 공역에 있는 녀석들이 맞아버리는 화살의 개수를 A, B, C, D, E, F라고 정리를 해서 정의역의 개수로 정리를 해주면 몇 H 몇이 돼버려? 6H4가 되겠지. 그게 이 경우의 수랑 같다는 겁니다. 됐어? 이게 하나가 연속되는데 선생님이 일단
일단은 여기까지 공부 먼저. 오케이? 공부가 된 것 같으면은 쌤이 테스트 한번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할 거 다시 얘기를 합시다.